뚜껑을 저렇게 밀었던 거예요. 근데 민심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지금 그 천지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다음 차기 대선 주자 1위가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여러분? 장동혁이에요. 장동혁. 장동혁이 압도적인 1위 22%. 그리고 북한에서 지령을 내렸는지 중국 오랑캐가 지령을 내렸는지 김민석이가 뭐 100%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헌뚜껑 인원요 장동혁의 반도 안 돼요. 지지도가. 이러니 국민이 버렸다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제 조선일보와 조중동이 더 이상 뒤에서 장난질 치는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잘린 거에 대해서 16명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놈들이 바로 헌뚜껑 떨거지들인데 그놈들이 한 누굽니까? 헌뚜껑이가 깡도 안 되는 놈들을 공천 줘갖고 당선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목숨 걸고 나온 놈 16놈하고 헌뚜껑이하고 저기 오세훈이 같은 놈 합쳐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몇 마리? 18마리입니다. 18마리. 요건 아닙니다. 그대로 진짜 18마리예요. 18마리예요. 이런 자들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서버가 우리 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중국 오랑캐들이 선거 조작한 거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아마 더불어공산당보다 저 헌뚜껑 일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헌뚜껑의 일당을 아주 망치를 들고 박살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이런 강력한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간첩들 헌뚜껑의 일파들 우리가 착살하는 그런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자, 이 집회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일파만파 박천진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많은 간부님들 그리고 한 분 한 분 단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버과 우리 장재현 박사님과 그 많은 한 분 한 분 그 단원님들께 또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중앙고등학교 애국통제 우리 구성요원들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리고 또 서울고등학교 애국통제 회원님들도 오셨고요. 저기 뭐 여러 학교에서 왔는데 제가 이따 조사해서 다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역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오이 박사. 아, 오이 박사. 오 박사가 아니라 오이 박사죠. 오직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사랑하는 오이 박사. 이 단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을 합창하시겠습니다.
희생하신 순국 선열 여러분들과 그리고 아스팔트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아스팔트 열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오늘 이 행사에 우리 주인공 되시는 우리 장 박사님을 모시는데요. 장 박사님은 한동안 지방에 내려가 계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 집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재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모쪼록 뵙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구호에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내려와. 가짜는 내려와.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방패. 가짜는 방패.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를 끌어내리자. 가짜를 끌어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노태악 사형. 노태악 사형. CCP 아웃. CCP 아웃. 차이나 아웃. 차이나 아웃. 전멸중공. 전멸중공.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파이팅! 예, 방아쇠를 당긴 결과 엊그제 FBI 요원들이 아틀란타의 가장 큰 도시인 풀턴 카운티에 가가지고 박스를 부정선거 박스를 700개를 갖고 와서 700개 그렇죠? 예, 거기에 부정선거 자료가 정확하게 31만 5천 명 있어요. 31만 5천 명.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에서 11,000표 차이를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엄청나게 많이 이겼는데 98% 이기고 마지막 1%에서 뒤집어져가지고 11,000표 차이였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질 때 부정선거 투표가 무려 1200만 표였어요. 1200만 표. 올싸! 근데 지금부터 이제 30만 표 찾아내고 미시간에서 20만 표, 캘리포니아에서 350만 표 가지고 조만간에 미국 FBI가 와 DNI가 1200만 표를 다 찾아낼 것입니다. 파이팅! 예, 또 나는 지금 이제 엊그제 용인에 있는 공무원 1,300명이 6월 3일 지방선거에 개표에 작업에 개입 안 하겠다고 천둥 보고했습니다. 파이팅! 예, 용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개표에 갔다가 본인들도 고발당하면 안 되니까 아예 개표 작업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아가지고 밝혀지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2020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할 때 관련된 기회가 두 개가 대꾸 다뤄왔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인천 선대에 있는 A에 또 수고할 것이고 또 하나가 제약부도 종업원 50명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50명 회사 이름이 바로 미르 시스템입니다. 담겨 있는데 이놈들이 부정선거 트럼프 대통령에 관여해가지고 조만간 FBI가 미르 시스템 사장님 포함해서 전부 다 수갑 채워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겼다! 예, 또 하나 중요한 말씀드리면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날 미국은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5명을 바꿔야 되고 하원 의원 435명을 모두 바꿔야 되고 주지사 그 다음에 거기 검찰총장 주무장관 몽땅 다 바꾸는 게 미국의 12월 3일 날 선거입니다. 그러면 11월 3일 날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원하느냐면 우편 투표 없애고 대표할 때 컴퓨터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이팅! 네, 그렇다 그러면 11월 3일부터 우리가 역추전을 하게 되면 6개월 전 쉽게 말하면 5월 3일까지는 미국의 3억 5천만 모든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알려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50개 주가 법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5월 3일 그러면 한 달 전 같으면 4월 3일 그럼 결국 대한민국의 AF과 미르 시스템도 3월달 안에 이놈들 전부 다 법정에 세워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바꿔가지고 11월 3일날 선거 이길 것입니다. 그렇죠? 파이팅! 예, 그 시간을 역추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관련된 애들을 잡아가는 시간이 빠르면 3월달, 다음 달 3월달에 4월달에는 반드시 미르 시스템과 AM을 FBI가 와서 잡아가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11월 3일날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파이팅!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도 CNN을 포함한 좌파들의 언론에 당해가지고 민주공화가 전부 다 5대5, 5대5, 5대5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선을 로그 분석, 유권자 분석을 다 했더니 미국도 공화가 65, 민주가 35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11월 3일 반드시 법을 바꿔가지고 투표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저희들은 지금 여기 오랜만에 미르 시스템 영어도 해가지고 매주 수목금 판교에서 집회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다가 계속해서 유튜브 날려가지고 빨리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르 시스템을 잡아가면 대한민국 부정선거 바뀌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때까지 또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부터 여기서도 집회하고 영동에 중앙우측에 가서도 연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회를 양쪽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연설 못하시는 분은 영동 중앙우측에서 마음껏 연설해도 되니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파이팅!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짜 이재명 그 다음에 노태악 사형시킬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파이팅!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미르 잡아가고 AF 잡아가면 이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 놈들, 가짜 교육권 대한민국에서 모두 청소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이팅! 우리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집회를 해야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부정선거 풀이 붙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우리 장박사님 막 목이 쉴 만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진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애국동지님들이 이렇게 진짜 많이 고생하시지만 이렇게 장박사님처럼 목숨을 걸고 투쟁하시는 이런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중앙고등학교 구국동지 애국동지회 회장님 노영우 회장님이 이제 후임자를 선정이 되셔가지고 인수인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인수인계 한 거 내용 그리고 앞으로 투쟁 방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우 회장님하고 신임 회장님 나오세요. 신임 회장님 나오세요.
자, 우리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노영우 회장님하고 신임 회장님께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좀 제일 낮았어. 1초 동안 네 발 다 들고 서 있어. 안녕하세요. 중앙고등학교 전임 회장입니다. 제가 그 중앙고등학교 일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긴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7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사무총장, 2년 수석부회장, 2년 회장으로서 작년 12월 30일부로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어깨가 좀 가벼워진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서 불러대서 조금 더 무게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쓴 건 뭐 다름이 아니라 여태까지 저를 소개할 때 자꾸만 중앙고등학교 회장이라고 그래서 저희 후배인 우리 신임 중앙고등학교 회장님을 소개코저 올라왔습니다. 뭐 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금주 목요일 날 우리 조금 아까 장재현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판교 4번 출구에서 미르 시스템 부정선거의 원인인 선거 조작 개표기를 수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미르 시스템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은 우리가 모든 게 아다시피 인생이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로 해골찬도 같고 정진복 미르 시스템 사장도 곧 자수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수 안 하면은 해골찬처럼 독살 당할 걸 미리 예감하고 있습니다. 이 추우신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신임 회장 제 후배 정병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이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 신임 회장을 맡게 된 정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불러오는 수도 있고 해서 몇 자 적어왔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우리 중앙고등학교 애국동지회는 우리 노영우 회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 회원 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저 노영우 회장님께 다 같이 한번 박수 쳐 드립시다. 제가 올라왔으니까 짧게 몇 마디만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유, 정의, 진실이 사라진 자리에 거짓, 불법, 범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론은 가짜 세상을 연출하고 있어요. 텔레비나 이 신문이나. 국민들은 노골적으로 속이고 국민들을 노골적으로 속이고 이놈들이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 훌륭한 조상들이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사상,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정신. 법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만들어져야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져야 함에도 특정 집단이나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400여 년 전 1632년 영국에서 존 로크라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존 로크는 사람의 권리는 하늘에서 부여받았다는 전부 인권서를 피력했습니다. 사람의 권리는 자유, 생명, 재산입니다. 첫째,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는 왕이라고 해도 권력을 잡은 정부라 해도 사람의 자유는 아무나 뺏을 수 없는 겁니다. 둘째는 생명입니다. 이것 또한 왕이라 해도 권력을 잡은 정부라 해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1분만 하라고 그래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셋째는 재산입니다. 재산. 사유재산권. 이거를 어떤 놈들이 마음대로 사유재산권을 뺏으려고 합니까? 왕이나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리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러나 왕이나 정부가 그 권리를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쓴다면, 정부가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만 쓰고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몰아내야 된다는 게 존 로크의 국민 저항권입니다. 여러분,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는 이놈들을 모두 몰아냅시다. 보여줍시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우리 노영우 전 회장님하고 신임 회장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서브가 집회 중심 세력으로서 활동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새로운 교수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야, 저 새끼 사진 찍어하고 체중해야죠. 잡아, 저 새끼. 저쪽에도 갔습니다. 네, 지나가시죠. 자, 오늘 새로운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아스팔트에 지식의 보고를 만들어 주시는 교수님들 자유 교수 모임 중에서 우리 도경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나와 주셨는데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경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우리가 왜 모여 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도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맞죠? 그런데 지난 대선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90만 표나 앞섰는데 사전투표에서는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2배나 많이 이겨서 당선이 됩니다. 선거 유형에 따라서 승부가 뒤집힐 정도로 이렇게 표가 차이 나는 게 가능합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손댄 것 같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 조작을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개표하기 전에 미리 조작을 해둘 수도 있고요. 하나는 개표 도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개표하기 전에 하는 조작을 투표 조작이라고 하고요. 개표하면서 하는 조작을 개표 조작이라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투표 조작은 가짜 이정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가짜 표를 만들어서 바꿔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개표 조작은 개표하면서 한 후보의 표를 다른 후보의 표로 바꿔치기 하면, 분류하면 표를 바꿔치기 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는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있는데
실제로 투표한 기록을 현장에 남기지 않고 투표 동료에 바로 개표하기 때문에 당일 투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는 다릅니다. 사전 투표는 관리 시스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있고 사전 투표하러 가면 원격으로 유권자 확인을 한 다음에 투표지를 나눠주죠. 원격으로 발급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소에서는 투표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투표한 사람의 기록을 선관위에서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유령표를 만들어서 표를 더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는 근본적으로 투표 조작에 취약한 그런 선거 제도입니다. 개표는 믿을만 할까요? 다수의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수개표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효율성과 정확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세워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자동으로 개표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분류 속도가 매우 빨라서 참관인의 맨눈으로 확인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려니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자개표기 같은 전자기기는 표를 세는 소프트웨어를 슬쩍 바꿔치기 해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 분리기가 개표 조작에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투표 조작과 개표 조작에 모두 취약하니까 투개표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조작도 가능하고 개표 조작도 가능하니 이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이걸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조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적한 시골에 사는 어떤 분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정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해서 수개표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표가 생깁니다. 그것도 전국 지역구에 골고루 퍼져서 수개표로밖에 할 수 없는 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개표 상황표를 다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개표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정확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개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개표한 표본이 전체 개표 대상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조작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개표 표본의 표본 오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투표 유형별로 수개표 투표를 기준으로 전자개표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보니 당일 투표는 123만여 회나 김문수 후보의 표를 다른 두 후보의 표로 바꿔치기를 했고요.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75만여 회 김문수 후보의 표를 다른 두 후보에게 나눠준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빈도수로 따지면은 당일 투표는 김문수 후보 표 9표 중에 한 표가 다른 후보에게 넘어갔고,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표 중에 5장 중에 한 장이 다른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일 투표만으로는 당락을 바꿀 만큼 규모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조작이 또 있었겠죠. 그런데 개표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개표하기 전에 진짜 득표를 알 수가 있죠. 그 득표를 알 수가 있으면 이를 개표 조작 전에 얼마나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일 투표는 원천적으로 투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앞에서 또 수개표는 또 개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투표 조작도 불가능하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한 것은 당일 투표에서 수개표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개표 당일 투표에 수개표한 결과는 투표 조작도 불가능하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니까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일 투표의 수개표 결과를 기준으로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산 결과 456만여 유령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27만여 유령표가 이준석 후보한테도 더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자신이 실제로 얻은 표에 2배를 유령표를 집어넣었어요. 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투입한 유령표 수는 총 484만 표에 달하고 또 표 바꾸기 횟수는 342만 표에 달합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340여만 표가 감소됐고 이재명 후보는 720여만 표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투표 결과가 1060여만 표가 왜곡이 됐습니다. 따라서 승부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 조작도 했고 개표 조작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투표 조작만 하면 되지 개표 조작은 뭐하러 하나? 아니면 거꾸로 개표 조작만 하면 되지 투표 조작을 뭐하러 하냐 할 텐데 사실 조사를 검토를 해보니까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만으로는 승부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분석한 이 결과가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거기에는 자세한 분석 결과가 들어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그 주소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환경이 이러니까 사실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그걸로 들어가는 링크가 있으니까 도경구라고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선거를 딱 클릭하시면 자료가 그 안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유권자로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옳소! 그래서 선거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공식 발표 데이터만으로 통계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이상한 패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공직선거가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이 결과는 데이터만 보고 분석한 추정일 뿐입니다.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 현상에 대해서 실제 규명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우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결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도경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제 요약해서 방송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도경유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갑을 안 끼고 오셔서 손이 꽁꽁 얼으셨는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자분들 한 분 한 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 중국 오랑캐들이 조작한 선거 조작을 까발키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그리고 자유가 그리고 중국 오랑캐들의 저 악한 사악한 기도가 무너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진짜 이 추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2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영하 10도에서 떨어지더라고요. 한 달 동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이제 꽃피고 새우는 봄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좀 나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우리가 애국자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위에도 중계해 주시는 우리 유튜버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우코리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광화문 저널 우리 김 대표 어디 가셨어요? 네, 나오셨고요. 청년TV, 그 다음에 아자TV, 그리고 또 젊은 청년 한 분 나오셨는데 채널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까지 유튜브의 중계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깨워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이 중계하고 있는 유튜버님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이번에 한동훈을 쫓아낸 것도 우리 유튜버님들 덕분입니다. 아무리 조중동이 밤새 거짓말질을 해도 유튜버님들이 실시간으로 영상 보여주면서 중계하는데 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대한민국의 밤의 제왕이라고 말하는 조중동 이 악의 세력들이 한동훈과 함께 진멸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저 조중동 극좌파 언론 한경호, 아주 살짝이 아니라 그냥 좌파 언론 조중동이 쓰러지고 진실의 목소리가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의 목소리 환영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이 분들이 그야말로 스마트폰 하나 들고 꽁꽁 언선으로 중계하는 것이 애국 국민들의 진실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이 더 이상 안 통해요. 제가 할 때는 조중동 구독률이 아마 반 이하로 줄었을 거고요. 중앙일보는 사실상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오랑캐들이 1,000억 원을 투자했어요. 1,000억 원 투자 안 했으면 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 오랑캐 앞자리 방송이 돼버린 겁니다. 조중동 똑같아요.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이제 진실의 목소리, 자유의 목소리를 외쳐주는 우리 아스팔트의 진실한 애국자들이 목소리가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병중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김병준. 뒷조사를 해봐야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일산의 자민청 청년 단원들의 시위를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감개무량했습니다. 물론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일산의 번화가 라페스타서부터 쭉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외쳤습니다. 부정선거 척결, 윤어게인, 그 다음에 CCP 아웃 이렇게 외치니까 그래도 시민들이 나와서 많은 큰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직접적인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미국 관세가 왜 그렇게 책정되느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자유무역 국가에서는 모든 체제가 자유경제 시스템을 행하는 모든 국가라면은 관세가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관세는 왜 생겼느냐? 이 기본적인 명제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라고 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예컨대 중국은요, 미국 때문에 미국의 글로벌스트 좌파에 힘입어서 WTO 체제에 가입을 됐고 거기서 개도국 우대 조항을 20년간 받아왔습니다. 그 개도국 우대 조항이 뭐냐? 노동조건 차별화 금지인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게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소위 서부의 내륙 지방에 굉장히 못 사는 그러한 농민 출신의 사람들이 동부의 해안하고는 소득 격차가 200배가 크게 나온 200배가 나고 평균 20분지 1이에요. 그래서 그 못 사는 농촌 출신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 해안에 옵니다. 그럼 도시 해안에 오더라도 사실은 영주권, 걔네들이 말하는 어떤 그 영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당이 예컨대 지적을 해서
너 임마 불법이잖아, 빨리 네 동네로 돌아가 하면 아예 그냥 꼼짝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런 약점을 잡아서 뭐 상해나 텐진이나 북경이나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위 도시 농민공이라고 불리는 서부 내륙 지방에 그 사람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지네들 중국에서도 한 10분의 1 가격에 후려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중국이 제조업을 막강하게 투자하더라도 가격 경쟁이 생겨서 세계 제조 센터의 그 중심국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그런 독소 조항 이외에도 사실은 뇌물 향유, 뇌물 향응, 정치권에 대한 섹스 접대, 그 다음에 스파이 도덕질, 기술 스파이 도덕질 이런 것들을 정말 천연도덕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격 구조에 제대로 나타나기 힘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 구조라는 뭐냐, 모든 것이 다 완비됐을 때 수요와 공급만 갖고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도 마찬가지죠. 관세가 없어지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이런 것이 뒤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페널티를 줘야 되지 마땅한 겁니다. 말하면 그런 체제를 스톱을 못 시킬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그게 관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론이고요. 우리나라의 관세는 뭐냐? 크게 말해서 그러한 제도적, 법적 그렇게 숨겨진 그 비용 요인이 4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정선거입니다. 이 총체적 부정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하는 외교 국방의 비용이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부정선거로 공산주의 국가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쿠팡 사태입니다. 쿠팡은 오늘 아침 발표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와시를 차기 FRB 의장으로 지명을 했어요. 케빈 와시는 누구냐면 바로 쿠팡의 재무담당 이사입니다. 현직 이사예요. 근데 까불고 있어 이재명이가. 쿠팡을 그냥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외국인 미국인 그 사장을 구속 못 시켜서 그냥 안달이 나는데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게 쿠팡만을 억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쿠팡은 말하자면 억압을 하면 그건 반미의 상징이 됩니다. 미국 자본이니까. 그 다음에 쿠팡에 대적하게 되는 소위 이 소매 판매 업체가 알리쿠팡 쉐인 이런 것들입니다. 다 중국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오죠. 그러면 중국 자본으로 우리나라 소비시장이 잠식됩니다. 자, 그런 위험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같은 경제적 위험인데 3월 10일 날 노란봉투법이 발효가 되죠. 이건 좀 어마어마합니다. 노란봉투법 시초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쌍용차 노조가 파업을 벌였을 때 좀 집기를 때려부시고 그런 게 있었어요. 불법사항이. 그래서 쌍용차가 지금 폐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법적으로 그런 청구권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노조한테 부과시켰어요. 근데 노조가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25억을 그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25억 원을 노조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월급 봉투가 노란 봉투에 담아서 하나 둘해서 15억을 마련해서 주게 된 게 좌파가 추진한 노란봉투법입니다. 자, 취지는 뭐 그럴싸하게 좋다 하더라도 이게 무지하게 잘못된 게요. 사용자의 범위를 무지하게 확대해서 사용자란 직접적으로 노사관계의 컨트랙트 당사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어떤 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다 이렇게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으면 1차 하청업체 현대차의 자체 노조는 컨트랙트에 의해서 고용계약에 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되는데 1차 하청업체 2차 하청업체 그게 한 1000군데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격 구조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결정한다라고 이미 해석해갖고 모든 사용자의 범위를 전부 현대차로 일원시키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자 노조에 부과돼 각 노조원에 균분 배분되겠죠, 손해배상이. 근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 한계 상황에 예를 들어서 돈이 현금이 100만원 밖에 없다면 100만원 내고 끝입니다. 그럼 더 이상 그걸 다른 사람에게, 예컨대 예전에는 그 사람이 못 내면 연대 책임을 져서 같은 노조에 돈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 전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후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3개월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하는 1개월 봉급을 더 까서 노무비를 책정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이런 식의 준비를 하려면 6년치 노무비가 한꺼번에 계산돼요. 왜냐면 파업 스트라이크 비용 따로, 손해배상 못 보는 비용 따로, 그 다음에 1, 2차 하청업체 그거 다 하는 비용 따로. 그러면 연 노무비의 6배가 계산이 됩니다. 노무비가 6배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기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건설업이나 조선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노란봉투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상식적으로 알았다고 치고, 그러면 그 효과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효과가 어떻게 돼요? 이놈들이 일단은 다 대한민국 기업 죽여요. 죽이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예요. 겉으로는 뭐 위한다 뭐 코스피 5천, 코스닥 3천 이렇게 그렇게 부르짖지만, 그러면 다 망한 다음에 그게 누구에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이 무혈 입성합니다. 프리 라이딩. 그러면 전부 대한민국은 중국 기업이 자동차 대체하지, 조선 대체하지, 건설 대체하지, 모든 석유화학 대체하지, 완전히 잿더미 된 산업, 공동화된 산업에 전부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제1차적으로 노동자는 누가? 중국 무비자 입국자 우선, 그 다음에 한국인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법을 다시 환원시켜요. 노란봉투법 없는 걸로 하자. 이놈들이 야욕이 그게 뻔히 들여다보는 수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읽고 있는데 미국은 안 읽혀지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 위협 요인이고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치적 위험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내란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놈들이 사전에 프락치를 사용해갖고 다 일일이 정보를 나갖고 완전히 계엄 일어나자마자 살아있는 현직의 대통령을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는 새끼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갖고 잡아가려고 했잖아요. 그 수색영장이 체포영장이 안 나왔어요. 처음에 중앙지법에서. 이 빌어먹을 새끼들이 저 누구예요? 또 서부지법까지 가서 이순영이라는 그 망할 자식 그래갖고 그 판사가 위법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내서 그걸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규현이가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석방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지금 말이 안 돼요. 공수처, 그 다음에 공수처가 그러면은 내란 혐의가 없으면 형법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공수처가 지금의 공수처가 이재명이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형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위반도 아니잖아요. 그런 정치적 리스크, 근데 그거는 곧바로 미국이 통제하기 어려워요. 내정 간섭이라는 어떤 허울적인 명목이 있으니까 그 네 가지가 바로 아까 말한 관세에 포함된, 말하자면 그 안 보이는 히든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관세를 열 수밖에 없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요 한 가지씩 정복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아까 장 박사님이 잘 얘기를 했지만 미국 조지아의 풀턴 카운티는 어떠냐, 조지아의 선거인단이 52인이에요. 그 52인이 이쪽으로 바꾸면 바이든이 되고 이쪽으로 바꾸면 트럼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트럼프가 11시에 잠자리 들기 전까지는 52석이 이쪽에 하니까 조지아주 한 개주만 하더라도 게임이 한 개주만 뒤집혀지지 않았더라도 게임은 트럼프 승리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조지아주 전체를 바꿀 필요 없어요. 풀턴 카운티가 또 가장
크리티컬한 지역입니다. 그런 그 풀턴 카운티에 이번에 수사 인력이 있다는 건 완벽하게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린 SCIF, 그러니까 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라는 미국 DNI 소속의 국방부 소속의 군사 기밀 저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번 인포메이션 오픈할 걸 오픈하는데, 이번에 오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미루 시스템이 관계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지아 풀턴 잡을 때 예를 들어서 같이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지만 미루 시스템 몇 놈 처박아 놓고 선관위 몇 놈 처박아 놓고 AWEB 몇 놈만 처박아 놓으면 그거는 국내법이 아니라 미국 국내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미국 부정선거, 세계 부정선거로 잡아 쳐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본물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죠. 뚝이 무너질 때 요만한 구멍으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 부정선거는 그 기회를 살리자. 그 다음에 쿠팡 열심히 데모해야 돼요. 쿠팡을 살리자.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3월 10일이니까 그거 막아야 돼요. 노란봉투법 폐지하자.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제대로 석방하라.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꾸준하게 맹치면은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선이 승리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그게 항상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세우고, 우리의 국민 임계, 분노 임계치가 벌써 오버가 됐어요. 조그만 우리가 모티베이션만 잡으면 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뚝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자 이겁니다. 파이팅!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자후를 외쳐주신 김병준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우리 오이 박사의 장경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오늘도 연설문을 많이 써오셨는데요. 오늘 4시 10분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연사님들 앞으로 3분 남았는데 짧게 5분만 해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잡아줘. 5분만 하겠습니다. 요 전주에는 공산국가에 가서 객사한 친구 때문에 마음들이 조금 풀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빨갱이 놈들이 전부 희상일 때, 주공에서 희상일 때 다는 분홍빛, 핑크빛 상장을 전부 달고 나와서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지들도 속으로다가 너 살 만큼 살다가 잘 죽었구나 하는 거 같았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연사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음 놓고 넋 놓고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트럼프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의와 탄압에 맞서 싸운다면은 트럼프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우리들을 뭉치게 할 선명한 우파 정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세월 대한민국은 2명의 우파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그 원흉이 바로 배신과 반역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참하게 만든, 그래도 우리들이 우파 정당이라고 믿어왔던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우리가 미워도 다시 한번 하시렵니까? 가짜 대통령 찌제명에 어쩌라고요? 하는 무책임한 막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은 듣고 계실 겁니까? 이젠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닥의 미련마저 떨쳐버리시고
믿지 못할 국민의힘당을 헤쳐 모이게 하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셔야만 되는 겁니다. 당명을 바꿔봐야 그놈이 저놈이고 또 저놈이 그놈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란 한마디로 그럴듯한 각본대로 연기하는 단역 배우들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치판은 그럴듯하게 포장해놓고 낯두껍게 화장한 국회들이 그들이 나서서 국민들의 관심과 돈을 뜯어내서 지들 맘대로 흥청망청 놀아나는 야바이 판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정치 무대를 좌지우지한 세력들에게는 감독도 있고 조감독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누가 실질적으로 정당을 정치판을 움직여 왔겠습니까? 철따라 바뀌는 4년마다 바뀌는 국회의원들이 주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집 지키는 당직자들이 주인이겠습니까? 돈을 움켜쥐고 있는 직접 정당의 살림살이를 하는 그 당직자들이 진짜 주인이고 뒷전에서 미소 지으면서 그 당직자들을 조종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장막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철가방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이 여와 야로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는 있지만 배후에 있는 세력은 모두 한 통속으로 좌파이고 백낙청, 이석기, 김무성, 유승민처럼 종북, 친중, 반역 세력들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야로 나뉘어져 있어도 낮에는 국민을 속이면서 서로 싸우는 척 그럴듯하게 각본대로 움직이고 밤에는 형님, 동생 하면서 룸사롱에서 일식집에서 술판 걸지게 벌려놓고 근심 걱정 하나 없이 너무나 즐겁게 흥청망청 그들은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몰랐던 숨겨진 진실이고 난장국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치판의 더러운 민낯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 짜인 단단한 정치판을 철저하게 국민들이 나서서 깨부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습니다. 검증된 애국자들로만 헤쳐 모이지 못한다면 정말 희망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명령 이후에 아스팔트로 나와서 실제로 투쟁하고 있는 깨어난 용기 있는 그런 젊은 애국자들의 아스팔트 투쟁 이력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파 정치 세력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력서가 되어서 이들이 서로 함께 뭉쳐서 새로운 우파 정당을 이끌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대한민국 우파 정당이 출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파 정치인이 되려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이고 덧붙여 아스팔트 투쟁 이력도 우리 우파 국민들께 철저하게 검증받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투쟁하기 전에 먼저 우파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평소에 철저하게 호칭부터 바로 잡고 갔으면 합니다. 중국은 없습니다. 지나 사이나 또는 중공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보수는 우파로, 진보는 좌파로, 중도는 모두 기회주의자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당당하고 믿음직한 우파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우파 정당의 당직자가 되고 정치인이 된다면 오랜 세월 아스팔트 투쟁으로 검증받은 우리 우파 늙은이들도 새로운 우파 정당을 믿고 힘껏 도우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믿지 못할 반역과 배신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헤쳐 모이고 새로운 우파 정당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우뚝 서게 되는 날, 대한민국은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입니다. 구호에 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으면 합니다.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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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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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이팅! 자, 이렇게 원고까지 정리해 오신 우리 장 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천천히 내려가 주십시오.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트루스코리아의 정병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가 제일 젊은 연사라고 했더니 막 뛰어오시네. 역시 젊은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들은요, 진실 편에 쓰는 게 아니라 이기는 편에 쓴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이기는 편, 여러분은 진실의 편입니다. 예, 점차 그 미국 트럼프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국힘당 의원들이 그래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조금 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장 박사님 말씀 따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국힘당 유승범 의원 주최로 해서 국민연금 반대운동 그러한 회의가 국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국힘당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습니다. 국민연금을 이용한 삼성전자 등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국유화하는 그런 것을 분쇄하기 위한 그러한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정유라 양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를 조작한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제명됐죠, 여러분? 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완전하게 한 떨거지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소송, 그런 것을 정유라 양이 5,000장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 특수전사령부 707 여단장 김현태 대령이 판면당했죠, 여러분. 예, 거짓말 위증한 곽종근 사령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임되어서 연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김현태 대령은 어떻게 됩니까? 연금이 다 많이 박탈이 되고, 그리고 불명예 판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 헌금으로 지금 징역 2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재수는 부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또한 김건희 여사 그 지긋지긋했던 주가 조작 어떻게 됐습니까? 무죄 났지 않았습니까? 또한 무죄 났고, 그리고 목걸이나 그런 가방 받은 거에 대해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선물 받은 것, 영부인이 선물 못 받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1년 8개월 징역이 나왔습니다. 김정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김정숙은요? 무죄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죄란 거 아십니까? 예, 138벌의 옷과 그리고 300여가지의 액세서리를 관본권으로 산 김정숙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김현태 단장의 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5.18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판결들, 5.18 특별법, 역사 왜곡법에 의해서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5.18에 대해서 가장 힘들었던 분이 누구입니까?
지만한 박사님, 그리고 조정균 대표님, 허겸 기자, 김준하 작가, 그리고 지금 새롭게 또 고소 고발이 당하는 그런 분들이 김태산 선생님 등이라든가 박필주 그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5.18 단체들로부터 소송 고발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게는 벌금 500만 원 이런 정도를 맞아서 그리고 또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저희 트루스코리아 국민주권에서는 공동 대응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5.18의 진실을 밝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회복 이런 것을 왜 외치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5.18 가짜 유공자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은 같은 세력입니다, 여러분. 예, 정치인 중에서 5.18 가짜 유공자가 91%고요. 그 중에 77%가 민주당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5.18을 바로잡는 일이 바로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212 그 선언문에서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과 같은 일을 하는 정당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민주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완전히 해산해버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든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안들입니까, 도대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음모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에게 총을 내리고 삼단봉을 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 그 국방부 그 지급되어야 될 1조 3천억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민생후원금도 13조 9천억을 13조 5천억을 썼습니다, 여러분. 1조 3천억이 없어서 지금 우리 그 군대의 그 수당을 갖다가 1월달에 나가야 할 것을 3월달에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군의 그 사기를 저하시켜서 우리 군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런 여러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애국지사들이 핍박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다 힘을 합쳐서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김현태 단장이 쓴 성명문이 있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끝까지 진실만을 말하며 당당히 나갈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군을 지켜주십시오. 대부분의 군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군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우리 국민만이 대한민국의 군인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아버님께 우리나라 애국 우파 유튜브 방송을 믿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진실을 알리는 것이 애국 유튜버와 그리고 애국 신문이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애국 신문과 유튜버들을 굉장히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CCP 아웃! CCP 아웃! 천멸 준공! 천멸 준공!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민주당을 해산하라! 민주당을 해산하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김현태 대령에 대해서는 어저께 그 뉴데일리의 조문정 기자가 보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 기사를 제가 보고 김현태 대령의 페이스북 가서 내가 데이터를 긁어다가 저도 방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좌빨들에게 그 항복한 애들은 그냥 지기 해임해서 연금 다 주고 김현태 대령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해임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 퇴직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받게 만들었어요. 이게 악랄한 저자들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조 5천억인가 이거를 안 주는 거는요, 이 군의 가장 중요한 부사관, 그 다음에 초급장교, 소위중위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돈도 안 주니까 때리시자 이러면서 그만두게 만들어서 우리 군을 허물겠다는 그런 악랄하고 사악한 중국 오랑캐의 지령 아닐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런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드는 저 사악한 종북주사파 종종 사대주의 그리고 가짜 대통령 하야하라! 끌어내자!
야,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 오늘의 스타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상로 기자님 오시는데 오래 걸려요. 제가 그 사이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보면은 서울고등학교도 오셨겠지만은 이 경남고등학교 우리 애국 동지의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우리 고교연합에 우리 애국 동지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공군사관학교 선배 장교님들 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상로 기자님 연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좀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좀 아팠어요. 그래도 아직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그동안 좀 나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몸이 아프고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건강하시고 이렇게 추운데도 행진까지 하시고 참 여러분들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 곧 행진을 해야 하니까 곧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노태악 사형 이 구호를 외쳤는데 어차피 이 선거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연결된 거였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노태악 이런 사람들은 다 트럼프가 정리해 줄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6.3 선거,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모두 사형시키자. 모두 사형시키자. 자, 여기 지금 경찰관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있는데 이 경찰관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겨요. 자, 여러분 벽돌 투표지 보셨죠? 또 신권 투표지 보셨죠? 근데 태연하게 이거로 세고 앉아 있어. 그 세고 있는 사람이 부정 투표인지 모를까? 알죠? 자, 이제 우리가 뭐 써야 되냐면 사형시키자는 겁니다. 그들을 사형시켜야 돼요. 자, 노태악이가 부정선거를 기획했다. 당연하죠. 자, 그러나 말단에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말단 공무원이 눈 감아줬다? 노태하고 똑같습니다. 범죄가. 따라서 그들도 시켜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장재원 박사가 말씀하셨죠. 용인 노동조합,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노동조합의 1385명이 이번에 자기는 투표 사무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자, 바보들은 사형당합니다. 자, 교통순경 한 사람이 여기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순경이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노태악이도 잘못했지만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벽돌 투표지를 세고 있는 그도 노태악이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모두 사형시킵시다. 네? 모두 사형. 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노태악이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사형시켜 줄 테니까 밑에 일선에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일선 공무원들도 사형시키자. 여러분, 그건 너무한 거냐? 아닙니다. 또다시 부정선거가 몇십 년 후에 나오면 그때 이 밑에 말단 직원들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노태하게 사형시킬 때 같이 합시다. 자, 같이. 자, 이게 우리가 지방선거에 막는 방법,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 어차피 트럼프는 노태하게 사형시킨다. 우리는 공무원을 사형시킨 겁니다. 자, 제가 구하고 내렸습니다. 제가 사형하면 사형시키자면 사형 3번 합니다. 자, 모두 사형시킵시다. 사형. 여러분 사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상로 기자님이 셉니다. 부정선거 사형 이거는 이상로 기자님 말씀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거 부정선거 사형 맞죠,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종북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 공산당, 빨갱이, PDNL 저 악당들이 지금 법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지만은 법은 법입니다. 다른 건 다 용서되지만 부정선거 사형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말도 아니고 이상도 기자님 얘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에 부정선거는 사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허무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자, 우리 함께 군가 부르면서 명동으로 행진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행진대회를 정리해 주십시오. 자, 양양가 부탁드립니다. 양강은 없어. 양강. 왼수. 아니 나는 저작권으로 괜찮다고.